안녕하세요. 노동법 실무. 이번 시간에는 해고의 서면 통지 조항이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쓰신 분은 법무법인 지평에서 파트너 변호사이신 이광선 변호사께서 월간 노동법률 2015년 11월에 쓰신 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2016년 2월인데 2015년 11월로 너무 많이 밀려 있어요.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로기준법에 보면요, 그 사용자 의무로 일정 사항들을 서면으로 통지해라, 서면으로 합의해라,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조항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7조 2항에 보면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이런 것들을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한테 교부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27조 보면 해고 사유,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61조에는 그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 촉진할 때는 서면으로 촉구하고, 이걸 이제 사용 촉진을 했는데도 이제 안 써요. 안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강제로 날짜를 지정해서 이제 너 이날 쉬어,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도 이제 서면으로 통보해라, 이제 이런 경우가, 이런 조항이 있고요. 67조 제3항 보면 이제 18세 미만자 연소자와 근로계약할 때도 이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서 교부해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51조 52조에 보면 그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이런 것들을 근로자 대표하고 합의할 때도 서면으로 합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이 해고의 서면 통보가 이메일이나 뭐 전자문서, 이제 요새 하도 이제 뭐 페이퍼리스, 뭐 비즈니스, 페이퍼리스, 그러니까 업무를 이제 그 종이 없는 페이퍼리스한 그런 그 사무실, 뭐 이런 것들 얘기가 이제 한번 나왔었죠. 한 10년 전에 나왔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메일이나 전자문서로 하는 게 이제 유효하냐에 대해서 이제 하금심 판례들이나 행정 해석들이 뭐 통일이 안 되고 이제 다 각기 의견들이 달라요. 그러던 중에 최근에 대법원에서 이메일 해고 통지도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2015년 9월 10일 날 판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판결을 보고 이메일에 의한 해고 통지가 무조건 유효하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 근데 과연 그 취지가, 판결의 취지가 그런 거였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자, 해고 통지의 내용. 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 사유,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됩니다. 근데 원래 해고라는 건요, 그러니까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거잖아요. 어느 일방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계약관계의 종료를 통지하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상으로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고요. 그 단독행위에 대한 의사표시 방법은 뭐 서면으로 하든 구두로 하든 어떤 방법도 다 가능한 겁니다. 원래는. 그런데 그게 이제 그 불분명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해고 시점이나 해고 사유가 불명확하다 보니까 자꾸 분쟁이 생기더라. 그리고 이게 명색이 근로기준법인데 사용자가 무분별하게 해고를 하도록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무분별 해고를 남용하지 않도록, 그리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 2007년 7월 1일부터 해고를 할 때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이제 법이 개정이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대법원 판결을 보면 해고 사유를 서면 통지를 할 때는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해고 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되고, 징계 해고를 한다라고 하면 그 징계 해고의 실질적인 이유가 된 그 비위 사실이 뭐건데라고 하는 게 기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그 해고 사유가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법 위반이라는 거죠. 그 종이에 너 해고 이렇게 써서 뭐 주라고 서면 통보라고 하겠어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구체적으로 써서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적어줘서 분쟁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내용으로 이제 서면을 전달하라는 거죠. 형식보다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아니면 뭐 단순하게 취업규칙
위반한 거야 라고 해고 사유를 통지하는 것도 그 의무를 위반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해고 시기를 통지하지 않으면 이 의무 위반일 뿐 아니라 이 해고 효력이 언제 발생하느냐 이런 분쟁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너 해고 이렇게 쓰는 뭐 사유는 뭐 좋은데 너 해고 이러면, 아니면 뭐 날짜가 특정되지 않으면 이제 내 퇴직금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데 이제 요런 거에 대한 분쟁들이 자꾸 생기죠.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메일에 의한 해고 통지가 유효하냐라고 보면 과거 판례들 보면요. 과거에 보면 이제 원칙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서면은 종이문서다라고 하는 거를 확실히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회사가 모든 업무를 다 전자문서로 처리해요. 뭐 기한, 결제 이런 거 다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전자문서를 통한 해고 통지도 가능하다고 이제 판단한 판결이 있었고요. 근데 이 판결에서도 그 뭐 전자결제로 처리해서 전자문서로 하는 이런 것들을 인정하면서도 이메일은 전자결제 체제가 완비된 회사에서 이 이메일을 그 전자결제 체제에서의 전자문서로 볼 거냐,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렵겠다. 그리고 이 방법밖에 없느냐, 이메일 통한 방법밖에 없었느냐, 그러니까 업무 연락 수단이 이메일만 사용했다든지 이메일 외에 연락 수단이 없다든지 이런 특별한 사정이 없기 때문에 이메일에 의한 해고 통지는 이 판결에서도 위법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판례 보면 그 해외에 있어요, 근로자가. 그러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뭐 서면 우편으로 보내면 또 한참 걸려서 알게 될 거고, 그래서 이메일로 해고 사실을 통지하면서 거기다가 이 인사위원회에 의결 통보서를 첨부해서 보냈다. 이제 그랬을 때 판결에서는 이메일은 의사 연락의 수단이었다. 그러니까 뭐 비행기 같은 거였고, 그 비행기에 타고 있었던 중요한 VIP는 해고 의사가 남긴 의결 통보서였다는 거죠. 그게 첨부 파일로 타고 이메일을 수단으로 해서 간 거기 때문에 이 의결 통보서 그 서면을 전달한 수단일 뿐이었다, 이메일은. 그래서 서면 통지로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이메일 자체를 서면 통지로 판단했다고 보긴 어려워요, 이 판결에서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 대법원 판결에서는, 자, 근로기준법 27조의 취지는요, 자,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해고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해서 사용자가 해고 여부를 더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해고 시기와 사유를 명확하게 해서 이후의 분쟁을 잘 해결하고 근로자도 해고에 잘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하기 위한 거다. 그리고 또한 27조에서의 서면은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는 거고, 이메일과 같은 전자문서와는 이 서면이라고 하는 건 구별하는 게 기본 원칙이다 라고 하는 걸 일단 인정하고 이제 전제를 깔고, 이제 그러면 예외적으로 뭐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볼 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보면 내용적으로, 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 자,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서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 라고 이제 그런 그런 법 규정이 있다 라고 하는 것 하나 참고를 했고, 그 다음에 즉시 출력이 가능한 전자문서라고 하면 사실 서면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오히려 지속성이나 정확성이 더 보장될 수 있다. 뭐 서면이면 태워 없애면 뭐 흔적이 사라지지만 이런 전자문서는 그런 흔적이 계속 남아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그 이메일이 써져 있는 그 이메일의 형식이나 경위를 보면 사용자의 그 해고 의사를 명확하게 알 수도 있고, 또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도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제 이런다는 거죠. 이제 그런 점을 또 참고할 수도 있다. 내용적으로 뭐 다른 게 없다는 거죠. 내용적으로도 충분히 갖춰져 있다. 그리고 만약에 상황적으로 근로자가 그 이메일을 수신했다. 그래서 당사자가 알 수 있었다. 그거를 알고 있다면 이메일에 의한 해고 통지도 이 27조의 그 입법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사안에 따라서 서면 통지로 유효하다고 봐야 될 경우도 있겠다 라고 이제 밑밥을 깔아놓고, 그럼 이 사건에서는 어떻게 볼 거냐. 자, 그래서 이 판결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메일에 의한 해고 통보도 유효하다고 봤죠. 그 이유가, 첫째는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해서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통보받고 소명 기회도 가졌어요. 그리고 회사는 그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에 따라서 근로자를 해고한 거고요.
그리고 근로자는 회사한테 자기는 부당해고로 다툴 거야. 자료를 담당 노무사한테 보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회사는 노무사한테 이메일로 그 징계 결과 통보서를 복사한 파일하고 관련 자료를 다 첨부해서 보냈죠. 그리고 노무사한테 전화해서 이메일 받았습니까? 라고 수신 여부도 확인을 했어요. 근로자는 노무사한테 그 내용을 전달받아서 이제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했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 근로자는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자기의 해고 사유와 이런 것들이 다 기재가 됐고 이미 그 전에 이 근로자는 자기가 어떤 것 때문에 징계요구를 받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사건 판결의 이제 취지는 무엇이냐? 자, 일부 언론의 문제예요. 언론은 이제 기사에서 좀 단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 판결의 의미를. 그러다 보니까 약간 확대 해석해서 이제 기사를 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 언론에서 무조건적으로 이메일로 해고 통지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이제 이렇게 기사를 넣는데 그 취지는 아니다. 이메일이라는 해고 통지가 유효하려면 자, 기본적으로 메일 내용에 사용자의 해고 의사, 그러니까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 이게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되고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거 플러스 근로자가 이메일을 수신했다는 게 확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을 근로자가 알고 있어야 된다. 이제 그걸 이제 증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봤을 때 이 이메일로 해고 통지를 한 게 근로자한테 서면으로 한 것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 이메일로 해고 통지하는 게 무조건 유효하다고 확대 해석하지 말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서면으로 보내든 아니면 서면 플러스 이메일로 보내든 이게 좋다. 만약에 근로자가 주소지가 불명이든지 해외 근무에서 이 서면 통지가 어렵다라고 하면 이메일로 해고 통지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더라도 반드시 근로자한테 연락해서 이메일을 보냈다 라고 하는 걸 알리셔라 라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럼 기업 실무자들이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첫째, 이 대법원 판결은 이메일에 대한 해고 통지가 무조건 유효하다고 판단한 거 아니라는 거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요거 믿고 그냥 이메일로 띡 보내놓고서 나는 됐어. 대법원 판례가 있으니까 이러면, 완전 개망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건 들어가면, 질 수도 있어요. 그럼 회사에서, 끝나죠. 이제 본인의 무능력 이런 거가 이제, 이제 사람들한테 찍혀버리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이 판결 취지를 확대 해석하지 말고 해고 통지를 이메일로 하는 것보다는 서면으로 하는 게 좋고 만약에 서면 통지가 어려운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그 이메일로 해고 통지를 하면서 거기다가 구체적인 해고 사유, 해고 시기 이런 건 꼭 명시를 하고 메일을 발송한 다음에 근로자한테 뭐 전화나 이런 걸로 이메일을 확인해라 보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나중에 뭐 받았냐 이런 것도 이제 확인했냐 이런 것도 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나 모르니까 증거 확보를 위해서 수신 확인 기능이 있는 메일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사용하거나 그 메일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전화 통화를 이렇게 녹취를 해놓을 필요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요거하고 관계는 많이 있는 얘기인데 좀 별개로 자, 해고 예고 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너 해고야. 근데 해고는 해고하기 30일 전에 미리 해고 예고를 해요. 너 30일 뒤에 너 해고할 거야. 그러니까 30일 동안 딴 데 알아봐. 이제 요런 시기를 좀 줘야 되거든요. 근데 안 주고 너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마. 뭐 그 뭐지? 요새 그 공화당 그 저기 대선 주자인 트럼프 예전에 뭐지야 폭스티브인가 거기서 그랬거든요. 맨날 하는 얘기가 막 당신 해고야 뭐 You are fired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그런 그 걸로 출연한 적이 있어요. 뭐 박명수 호통 개그처럼. 근데 그렇게 하면 해고 예고를 안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30일분의 임금을 줘야 돼요. 해고 예고 수당으로 줘야 돼요. 근데 그걸 안 주려면 30일 전에 미리 해고 예고를 해야 되는데 해고 예고는 구두로 해도 되고요. 서면으로 해도 돼요. 근데 입증 책임 차원에서 서면으로 하는 게 좋겠죠. 서면으로 하는 게 좋은데 최근에 법률이 개정돼서요. 금기법 27조 3항에
자, 해고 예고를 할 때 해고 사유하고 해고 시기를 명시해서 서면으로 통지했다라고 하면 해고 예고 플러스 해고의 서면 통지를 한 걸로도 봐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큐에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해고 예고를 할 때부터 서면 통지하고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